하느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은요, 스스로 자명 찜찜을 판단하고 자명한 거를 하고 찜찜한 걸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한 자리죠. 양심이고요. 알고 능한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만 따라가면 진리를 다 알아낼 수 있고, 진리를 다,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 건 옳은 거예요. 양심이 하자고 하는 건 하면 돼요. 이게 다예요. 알고 하고 알고. 그래서 이게 왕양명은 지행합일설 그러죠. 저게 둘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선 하나예요. 자명하면 하게 돼 있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자기가. 근데 우리 에고의 마음에서는 어때요? 양지양능이 차원이 아니라 에고 마음에서는 나오면서 에고로 인해 끊어지고 무력으로 인해 가려지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구현이 안 돼요. 아는 거랑 행이 찢어지고, 알아도 못하는 게 나오고 하는데 모르는 게 나오고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양심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들이죠. 이게 불교로 치면 업장들이에요. 업장이 가려서 그래요. 업장이 가려서 지적인 업장이 양지를 가리고, 심리적 업장, 무지와 아집 그러죠. 불교에서. 심리적 업장이 양능을 가려요. 안 나오게 해요. 양심의 실천 능력이 안 나오게 해요. 자비의 마음이 못 나오게 막아버려요. 그건 양능을 막아버린 겁니다. 양지를 막는 거는 자명한 판단을 왜곡시켜요. 자명한 걸 찜찜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찜찜한 걸 자명하다고 느끼게 왜곡시켜요. 그런데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만 따라가면 끝나요. 그렇죠? 문제는 간단하죠. 그래서 왕양명의 핵심 주장은 뭐라고요? 파란색을 쓰면 안 됩니다. 왕양명의 핵심 주장은 치. 이게 이루다는 겁니다. 이룰성자랑 같아요. 이루다. 치, 양, 지. 양지는 양지 양능을 다 말해요. 양지를 이루어라. 실현시켜라. 양심만 실현하면 끝난다. 실현이 뭐죠? 에고의 막음을 극복하고 무력의 가림을 뚫고 나와서 양심을 현실에서 구현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 내 마음에서 남이 불쌍하다, 측은하다고 느끼면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실천적인 겁니다. 실천적이면서 또 지적인 거예요. 지금 양심을 구현하는 방법은 인의지만 하시면 돼요. 양심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을 해버려요. 상대방을 나처럼 느껴버려요. 정의,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주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써서 실천을 통해. 예절, 상대방한테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 자명한 것만 옳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시면 그분은 매 순간 치양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인이죠, 성인. 그런 분들을 성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닦아가는 거랑 화엄경식으로 보살이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살은 어때요? 똑같죠? 보시, 남한테 베풀어라, 남을 사랑해서 베풀어라 할 때 사랑해버려요. 계율을 지켜라,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할 때 계율을 지켜버려요. 남을 좀 참아줘라 할 때 인욕해버려요. 그러면서 양심에 최선을 다해라 할 때 성실해요. 그리고 자명하게 판단해라 할 때 반야를 씁니다. 똑같아요. 인의지랑. 또 깨어있어라. 여기 유교에도 경이라는 게 있죠. 깨어있음. 불교는 선정, 선으로 양심에 깨어있어라. 유교는요, 양심에 깨어있어라. 경, 깨어있음. 왕양명도 깨어있는데 달인들이죠, 다. 그래서 이게 양심에 인의해지시는 5가지고 깨어있음까지 하면은 이게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주자 때부터 하나의 이제 이 덕목들이, 6덕목들이 확립이 되어 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이 있어야, 깨어있음이 있어야 인의해지신이 나온다는 공식이 주자가 아주 정식화하고 그게 왕양명한테도 그대로 전달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자랑 나랑 뜻이 같다 그래가지고 주자 만년 정론이라고, 주자가 말년에는 나랑 뜻이 똑같다라고 왕양명이 아예 글까지 써요. 주자 편직을 모아서 한 책을 만들어요. 자, 이 정도로 그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랑도 그대로 맞나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불교는요 되게 격화시키고 불교랑 회통을 시켜주진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해드린 거예요. 똑같다, 불교랑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편해지셨죠. 다 이제 하나로 회통됐으니까 양심만 구현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개인 차원에서 양심의 구현은, 자, 요 그림 하나 놓고 진도 나갈게요. 자, 요 그림을 지금 다 나왔던 그림인데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 양심이 있고 여러분 잘 산다는 거는 양심만 구현하면 됩니다. 예.
인, 사랑, 예, 정의, 예절,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겸손하고 지혜, 늘 자명한 판단을 하면 돼요. 그게 항상 성실해서 남한테 신뢰를 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경애덕목, 늘 깨어 있으면 돼요. 이게 육바라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양심을 잘한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다른 재능, 양심이 영성 재능이면 일반적인 다른 재능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재능은 정말 다양하겠죠. 다양하고 양심은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입니다. 전체 인류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여기게 하는 마음이니까 사실은 인류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마음은 근원의 마음은 하나예요. 왕양명은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물은 다양하죠. 그렇듯이 여러분도 재능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다양한 재능들이 있고 이미 또 사람마다 더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신체 운동 지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남이 하는 동작 보면 금방 따라해요. 근데 영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움직이려면 반대로 움직이고 몸치라고 하죠. 음악 지능이 있으면 들으면 막 곡이 바로 막 그려지는데 영 이해가 그 결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가 그 지능이 떨어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 안 해도 그 결이 금방 파악되는 게 지능이에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금방 그림을 따라 그려요. 그쪽 그 결을 금방 읽어내서 지능이죠, 지능. 금방 알고 금방 양지양능처럼 그 양심의 지능은 아니지만 그거의 하나의 변형이죠. 에고를 통해서 금방 알고 금방 해버리는 그게 지능이에요. 이해되시죠? 노력 안 해도 금방 되는 건 재능이 있다예요. 재능이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그걸 잘 개발하느냐 문제가 또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재능이 있으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음의 결을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제 큰 작곡가가 되기는 좀 노력을 겁나 해야죠. 그런데 같은 노력이면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더 큰 성과를 내죠. 단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안 하면 또 그것도 별거는 없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자, 양심과 재능의 만남 어떨까요? 양심이라는 건 사실 동양에서 예전에 덕이라고 하는 거고 덕이 사실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럼 재능은요? 이 재능은 제가 말씀드렸죠. 재능은 1부터 100까지 있다면 덕은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해 버린다고요. 재능이 100인데 덕이 없으면요. 마이너스 100이 돼 버려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재능은 1인데 덕이 있으면 그래도 플러스 1이 돼요.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플러스 1도 내가 우주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왕도사회예요. 왕도사회. 대동사회. 그러니까 다 행복해져요. 자기 가진 것만큼 세상에 기여하면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패도사회는요. 약육강식이 기본 원칙이라 나보다 조금이라도 재능이 딸린 사람이 있으면 잡아먹습니다. 착취합니다. 그래야 내가 위로 올라가요. 그 사람 못까지 내가 뺏어야 더 위로 올라가니까요. 다 나눠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력이 지배하는 사회.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나눠서 고루 행복하게 도와줘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로 해봤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다 뺏어서 싹 나눠서 주고 나면 여러분 다 우울해지실 거예요. 원래 부자였던 사람일수록 더 우울해지고. 뭔가 이게 양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와 왜 근본적으로 안 되냐면요. 양심을 몰라요. 왕도랑 공산주의는 달라요. 이거는 양심의 명령 때문에 남하고 나눌 때 왕도예요. 근데 왕도는 남하고 나누더라? 그래? 그럼 공산으로 하자. 그래서 다 뺏어서 나눠놓고 나면 다 우울해지고 다 양심을 어기게 돼요. 이상하죠? 이거 구분 못하는 게 사실은 이 덕성 수준이 낮은 거고 영성지능이 떨어진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 공산주의랑 왕도랑 구분을 못합니다. 고루 나눠 먹는 게 왕도다 이 말을 이해 못해요. 빨갱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 말만 들어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양심 차원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킬 때 영성지능이 맨 가운데 있고 나머지 다중지능들이 있어요. 막 8개 보통 하죠. 아무튼 그 재능과 이 영성의 관계, 덕의 관계는 어때요? 항상 예전 어른들이 절대로 재주가 덕보다 승하면 안 된다. 더 뛰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고. 항상 양심 51%. 덕이 헤게모니를 잡아야 됩니다. 항상 이 공식입니다. 양심이 더 중해야 돼요. 그래야
홍익인간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재능을 씁니다. 그럼 모든 이 사회에서요 낭비할 재능이 없어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뭔가 할 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기여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걸 복돋아주고 응원해주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보람 있게 해주는 게 왕도 정치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복지고 뭐고 문제 다 풀립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 접근하지 않고 호리피해, 탐욕, 탐진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복지를 하려면요 엄청 복잡해져요. 이게 복지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뭐 하나 나눠도 다 싸움이에요. 나눌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눌수록 싸움이 나요. 뭐 좀 이상하죠. 양심 차원의 이해가 없이 복지를 한다고 덤비면 공익을 위한다고 덤비면 복잡해져요. 공익을 위한다고 했는데 손해본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럼 왜 내가 손해를 봤지? 이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럼 또 공익을 위한다는 사람은 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 이럽니다. 이게 양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화는 나는데 양심을 모르니까 왜 화가 나는지 모르고 이 인류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잘해도 답이 없고 못해도 답이 없고. 양심을 이해 못하니까 계속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을 아시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홍익인간이다 하는 도리를 아시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린 양심을 하고 홍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자기들 이익 따지고 나면요 일단 성장을 먼저 한 뒤에 분배합시다라든가 이상한 꼼수들이 등장해요. 당장 내 거 뺏기기 싫으니까. 이해되시죠? 양심에 기반하지 않은 복지라는 건요 그것도 뭐 이왕이면 나누겠다는 발상은 사실 양심의 발상이 아닌 건 아닌데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양심을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런 거 당연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재능들은 양심의 리드, 지도를 받을 때만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각 부의 장관들 어려서부터 이 딱 벼만 봐도 막 농사의 결이 보이는 사람은 자 그런 사람 중에 재능이 딸리면 농사를 그냥 짓는 거고 재능이 뛰어나면요 거기서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단순히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농사의 방향까지 결정할 정도의 재능이 탁월해지면요 장관 자리 맡아야겠죠. 나는 큰 결은 안 보이고 나한테 주어진 몫의 농사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현장에서 또 재능의 우열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이 큰 어떤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위로 자꾸 올라가서 이 산업공상 중에서 농이 아니라 사가 되는 거예요. 농 분야에 대한 사가 되는 거죠. 재밌죠? 선비는 선비인데 농사 쪽에 장관이 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바다를 보면 막 물고기가 막 결이 보이고 그래서 뛰어가서 막 물고기를 잘 잡다 보면 훌륭한 어부로 끝날 수도 있고 어부가 돼가지고 나라에 불려가서 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이렇게 담당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수산업을 담당할 수도 있죠. 또 재능의 심천이 있죠. 깊고 낮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 왕양명 선생한테 이거는요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홍익인간을 얼마나 이해했느냐랑 거의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능이 뛰어났는데 만약에 홍익인간 덕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절대 장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그 결을 잘 파악한다고 장관을 시켜버리니까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자기 부를 늘려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왕양명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공교육에서 키워내야 할 인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장관을 시키자 할 때 거기에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양심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까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재능이 뛰어나면서 양심 지능하고 연결돼서 정말 크게 홍익인간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농부한테 장관을 시키자 이거죠. 좀 다르죠 이야기가.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딱 잘라놓고 이해하면 안 돼요. 덕과 재능을. 그래서 공교육은 덕과 재능이 함께 개발되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역량에, 그래서 키워낸 그 인품과 재능이 합작인 그 역량만큼 그 역량에 맞춰서 나라에서 보직을 주고 그 사람들이 최대한 재주를 부리게 해주면 나라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죠. 제가 예전에 선문의 산민주의 그 책을
있는데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요. 선문 선생의 이게 대동주의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대동사회는 이게 공자님의 대동사회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예요. 물진, 기, 용 다 뽑아먹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재주를 다하게 하고 만물은 그 용도를 다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연필을 한번 태어나면 연필은 죽을 때까지 다 흑심이 사라질 때까지 쓰고 버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은 나라를 위해 다 뽑아 쓰게 하고 돌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죽이죠. 이게 대동주의예요. 왜 대동주의냐? 저게 나를 위해서만 그러면 이게 패도죠. 대동이라는 건요.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쓴다는 거예요. 내 재능을 인류를 위해서 저렇게 마지막까지 뽑아 보살도죠. 저게 원래 유교의 이상입니다. 대동주의에 이 말이 나와요. 대동사회에서는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일하는 거를 즐기더라도 그게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도 내 힘을 쓰는데 아끼지 않는다. 땅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아까워하는데 사물이 그 용도를 다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워하되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동사회는 길에 이런 펜이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펜이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쓸 때 있으면 내가 써요. 그런데 그게 꼭 내가 그 결과를 누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힘이 필요하면 내 힘을 써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진기재 물진기용이 대동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회로 가면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재주가 있고 이미 엄청난 물자가 있어요. 그 물자가 인류를 위해 쓰이게 하고 내 재능을 인류를 위해 쓰려고 노력하신다면요. 대동사회가 바로 열립니다. 그럴 때 그 욕심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양심으로, 양심의 명령대로 인의예지에 맞는 것만 하시다 보면 이 사회는 우리나라는요.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제가 이 양심 문명, 양심 건국,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대동사회. 이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재능이 많을수록 더 빨리 와요. 재능이 모자라야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뛰어나면 되는 거지 재능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재능을 리드할 덕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 물질문명은 재능을 많이 보강해 줍니다. 인류의 재능을 많이 보완해 줬어요. 그런데 덕이 부족하니까 인류는 지금 위기에 빠진 거죠. 저게 마이너스 100이 될 상황이 된 거죠. 엄청난 인류의 정보와 재능, 기술이 인류를 해치는 방향으로 쓰일까 봐 지금 겁내시는 거죠. AI 등장한다고 해서 다들 막 놀래시는 건 뭐죠? 마이너스 100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 재주가 다 인류 죽이는 데 쓸까 봐. 근데 덕이 리드하는 사회라면 걱정 안 합니다. 와, 인류는 이제 더 의미 있는 일에다가 내 재능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다 지금 긴장하느냐. 내 일자리마저, 내 이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마저 사라지겠구나. 이 관점이 다른 거는 우리가 지금 패도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도 사회의 판단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왕도는 항상 양심의 중심을 두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정보, 어떤 특정 분야의 정보, 특정 분야의 기술, 특정 분야의 재능들을 잘 엮어서 써서 홍익인간의 왕도의 양심 경영에 기여하게 하는 거.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저런 교육을 받아야겠죠. 저게 인성교육이에요. 지금 인성교육 한다 그러면요. 예절, 그럼 어른한테 딱 그렇게 뭐 무릎 잘 꿇는가, 인사 깍듯이 하나 이것만 본다고요. 전혀 지금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양심에 맞는 예절 교육을 모른다니까요. 자명한지 찜찜한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유리한 예절 교육이죠? 기득권, 지배자한테 유리한 예절 교육을 강요합니다. 이건 노예 도덕이죠. 나한테, 기득권한테 말 잘 들어. 기득권한테 좀 까불지 마. 하극상 좀 하지 마. 그쵸? 덤비지 마. 예전에 선생한테는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마라. 이러면. 오, 단단히 잘못된 사회죠. 그걸 예절 교육이라고 가르칩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예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자도 양심의 전문가가 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양심의 전문가는
육바라밀의 그 원칙, 양심의 육원칙이 있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불교는 육바라밀이고 유교는 인예지, 신, 경. 이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일도 이 원칙으로 해결하는데 달인이에요. 달인. 국가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천자가 되려면요, 성인이어야 돼요. 성인. 성인. 불교로 치면 칠지보살 이상이 원래 천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도 보세요. 장자 7편에 가서 응제왕, 응당 제왕이 될 만하다 하는 게 그게 7레벨을 말해요. 공자님은 70의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에서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 단계 사람들이 원래 천자를 해야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안 그러면 그 밑에 분들이 다스리면요, 양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헷갈릴 때가 와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헷갈려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비 맞추기도 힘든데 수많은 막 꼬이고 꼬인 그 상황에서 그 욕망들을, 그 나라의 온갖 욕망들을 교통정리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패도로 가게 돼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백성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이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통치는 해야겠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패도로 가는.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패도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패도적인 모습을 갖게 돼요. 부분이라도. 그래서 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성인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물 흐르듯이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양심을 택할 수 있는 그 전문가. 그게 우리가 말한 양심경영 전문가가 천자를 해야 된다 하는 동양 고전의 그 가르침의 핵심 뜻입니다. 아무리 막 난리가 터지죠. 막 사드 어떻고 막 북이 핵을 가졌네. 막 트럼프 와서 막 화내고 막 시진핑이 뭐라고 하고 막 푸틴이 막 욕하고 막 아베가 막 독도 뺏어가려고 할 때 그 과정에서도 매 순간 물 흐르듯이 양심을 향해 흐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유교에서 말한 성인이에요. 성인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곡이나 이런 분들도 그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역량껏에서 현인들이지 성인이란 말을 유교에서 쉽게 안 합니다. 현인들은요, 실수들이 있어야 현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들을 해요. 근데 성인들은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거의 실수 없이 물 흐르듯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양심을 안 어기는 단계니까 아무리 복잡다단한 일에서도 사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의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물 흐르듯이 양심을 향해 흘러가요. 근데 이 현인들은 오판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떠나서도 성인 같으면 오판 안 했을 일도 오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은 인간의 한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실수 아니고는, 인간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수는 나요. 성인들도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이 고의로 안 하고 이 사람은 항상 양심만 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인들은 욕심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순간순간. 복잡해지면 욕심에 현혹되기도 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한 실수가 없다는 건 아닌데 판단할 때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임금이라는 순임금도 항상 어때요? 남들한테 물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단자입니다. 칠지 이상의 존재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남한테 항상 물어요. 실수를 예방하려고. 이해되시죠? 이런 차이.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실수랑 그 아래 단계 현인들이 말하는 군자나 현인 단계들이 하는 실수랑은 좀 질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사실 정심소욕 불류구 이상의 존재가 천자를 하는 게 제일 원래 맞고, 우리 고대 단군이라는 존재도 원래 이상이 그걸 겁니다. 성인, 그 삼일신고에 나오죠. 성통공환자라야 하죠. 본성에 통해서 홍익인간의 큰 공덕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그 정심소욕 불류구 이상의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라야 온전하게 그 홍익인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이거는 다 공통입니다. 모든 종교 철학 공통입니다. 불교도 칠지보살에 가면 화엄경에 설명이 나와요. 번뇌로부터 이제 벗어났다라고 인정해줘요. 그 정도가 안 되면 현상계에서 움직이다가 번뇌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인간이니까 당연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고의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단한 건데 또 하여튼 원론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 그래서 동양의 왕도 정치라는 건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이상적인 모델로 세우고 세운 왕도 정치니까 모자라더라도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흉내만 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쉽진 않다. 그게 동시에 현실적으로 패도로 흐르기 쉽다.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래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한테 권하죠. 야, 사랑의 마음으로 뭐 하자. 딸아, 뭐 하자. 됐는데요? 이게 엄마를 무시해? 자, 금방 패도로 변합니다. 좀 전까지 왕도를 되게 하려고 했어요. 존중해 주려고 했고, 되게 막 화목이 흘렀어요. 내면에서 막 넘쳤는데, 저쪽에서 찬바람이 탁 부는 순간, 나도 같이 탁 문이 닫혀버리죠. 패도로 변해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국민들한테 권해요. 우리 뭐 좀 해봅시다. 막 신났는데, 난관 하나를 딱 겪자마자 국민들이 탁 돌아서요. 그래서 멈출 거냐, 갈 거냐, 여기서. 그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인도할 힘은 부족하고 그러면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패도로 끝나는 일이 역사에는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좋은 의도를 가지신 분은 결과가 좀 더 낫고, 아예 그냥 나쁜 의도를 갖고 덤빈 분은 결과도 아주 참혹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의도 갖고 한 부분만큼 나중에 또 평가받아요. 분명히 역사에서. 뭐 공이 뭐 얼마고 과가 얼마였다든 이게 또 이렇게 퍼센트 따져서 또 인정도 받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좋은 의도 갖고 한 거는 또 어떻게 참작이 되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예전 어른들 가르침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1-4를 이 정도 그려놓고 1-4 다시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왕도 정치는 양심 전문가인 성인급의 리더가, 양심 경영 전문가에서 거의 성인 수준의 리더가 제일 좋은 모델이라서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현실에선 드물지만, 오로지 양심대로만 판단을 하는 사람이 신하들한테 양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양심을 따르게 잘 인도해서 성과를 내는 정치고, 그러면 교육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인재를 키워낼 때부터 양심 전문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각자 또 재능은 다르니까 자기 재능에 맞게 산업공상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자기 재능을 양심을 개발하는 용도로 쓰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공교육, 사실은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AI가 개발되고 이제 학교에서도 다 컴퓨터로 아이패드 같은 거 다 놓고 수업하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구나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 교육이 의미를 가져요. 구시대 학교 교육은요, 자본주의 초창기의 학교 교육의 의미는요, 부모들의 노동력을 사회에는 착취해야 되거든요. 노동력을 뽑았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어딘가 잡아놔야 돼요. 하루 종일.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 잡아놓으면서 획일화된 교육만 시켜요. 어차피 공장에 취직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학교 교육을 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개인별 맞춤형도 돼야 되고, 이제 다양한 욕구가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수요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지금 과거 방식으로 계속 학교 교육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이제 답답하시죠? 지금 이 모델을 지금 꼭 활용하셔야 돼요. 보세요. 학교에서는 오직 덕행의 성취, 영성지능의 개발을 주된 임무로 삼았다. 죽이죠. 학교는 오로지 성덕, 덕을 이루는 거, 양지를 실현하는 거, 치양지죠. 성덕이 왕양명한테는 치양지입니다. 양지를 구현하는 거, 실현하는 거. 이게 제일 주된 임무죠. 당연하죠. 왕양명한테는 교육은 이게 최고니까. 그러나 재능, 여기서 재능은요, 다양한 지능. 그렇지만 양심의 실현과 관련된 재능을 말합니다. 왕양명은요, 양심의 실현에 도움이 안 되는 재능, 양심과 상관없이 발현되는 재능은 일단 논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능은 서로 달라서 혹은 예절과 음악에 뛰어나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왕양명이 어떤 아이들은 예절과 음악에 뛰어나더라 하는 것, 이 말에는 이미 예절과 음악을 덕스럽게 쓰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재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음악 지능은 되게 좋은데 싸가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싸가지도 있으면서 음악 지능이 뛰어나더라. 왜냐? 왕양명한테는 교육은 그냥 덕의 구현이라니까요. 한 아이가 자신의 양심을 구현하는데 음악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재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 아이는 양심을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어요. 반통솔도 되게 잘하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요. 그럼 정치에 뛰어난 거죠. 또 교육, 남한테 되게 지도를 잘해줘요. 적절하게.
딱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그럼 그 아이는요, 양심을 구현하는데 교육의 그 재능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거죠. 왕양명은 철저히 지금 재능을 양심의 구현의 방편으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상관없는 재능은 왕양명한테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에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이걸 읽으면 오해해요. 양심은 또 다른 문제고, 양심 얘기하다 갑자기 재능 얘기만 하고 있네, 왕양명은. 그렇죠? 영성지능 얘기는 안 하고 다중지능만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혹은 물과 토지, 농사, 땅의 결을 금방 읽어내서요. 이 땅은 비옥하군, 뭐 이런 걸 금방 알아내고, 조금만 더 파면 뭔가 나오겠군, 뭐 이런 걸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 이 땅은 어떻게 이 식물을 잘 키워낼지 이거 금방 읽어내서 이 식물을 잘 키워내는 사람도 있고, 땅도 잘 파악하고,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난초가 가면 살아나는 분들이 있죠. 이상하게 나한테만 오면 멀쩡하던 난초도 죽고,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가면 살아요. 그 결을 몰라서 그래요. 결을 알아요, 그 사람은. 미묘하죠. 이게 인간은요, 이게 다 왕양명은요, 그것도 사실은 양지양능의 작용으로 봅니다. 사실은 모든 재능까지. 이 왕양명의 기본 철학이에요. 인간이 표현하는 모든 지능은 사실은 근원이 양심이기 때문에 양지양능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왕양명 이런 말도 해요. 제갈령 같은 천재도 사실은 양지양능을 쓴 것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위대한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걸 말로 유명한 사람, 소진, 장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유세가들. 이런 양반들도 사실은 양지의 작용이다라고 그래요. 사실은 양심의 재능인데 왜곡돼 있어서 그렇다. 근본적으로 모든 건 다 양지의 작용으로 봅니다. 왕양명. 그러니까 이런 재능들도 결국은 사물의 결을 읽어낸다는 건 로고스를 읽어내는 거 아닌가요? 사물의 진리가 우주의 하나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다 양지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양심의 재능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분리된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그래야 이 뒷구절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 학교에서 그 덕행의 성취, 영성지능의 개발, 양심의 실현 정도에 따라서 그 재능을 더욱 정밀하게 하였다. 이 말이 그냥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덕행의 성취에 따라서 재능을 더욱 정밀하게 해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영성 수준이 덕의 어떤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맞춰서 재능을 통해서 더 잘 그 덕을 표현할 수 있게 학교에서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지능과 다중지능을 다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지도한 거예요. 따로 찢어서 교육한 게 아니에요. 너는 신체운동지능은 아주 훌륭하군. 그런데 영성지능이 떨어지곤 해서 이 두 개를 찢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너는 그거는 넌 역량이 부족한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넌 재능만 뛰어나지 영성 수준이 떨어지면 너는 그 재능을 통해서 욕심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그 아이는 지금 그 역량이 뛰어난 아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까지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임무는 다양한 지능을 통해서 양심을 실현하는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왕양명 선생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저 덕이 있는 일을 첨가하여,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할 때는 재능까지 지금 포함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단순히 덕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재능도 키워낸 그런 덕이에요. 그 덕이 있는 일을 첨가하여 임용한 뒤에는 그로 하여금 종신토록 그 직책에 머물게 하여 바꾸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덕이 어느 방향으로 있어요? 농사 짓는 쪽으로요. 어떤 사람은 덕을 어느 쪽으로 개발했어요? 정치 쪽으로요. 어떤 사람은 덕을 교육 쪽으로요. 어떤 사람은 덕을 또 장사 쪽으로요. 어떤 사람은 덕을 물건 만드는 쪽으로. 그래서 왕양명이 볼 때는 이런 물건 하나를 만드는 거 덕이라고 본 거예요. 덕 아닌가요? 그 땀 흘려가면서 요거 유리공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막 가죽으로 신발 만드는 거 보면 참 그 쭈그리고 앉아서요. 그 좁은 데서 대단하십니다. 그거 다 육바라밀 덕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양지양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건 아니고 그걸 통해 인류를 위해 이바지한다는 마음까지 내면에 있다면 양심, 천지만물을 나랑 둘러보지 않는 양심의 기반에서 그 재능을 구현하고 있다면 그분은 덕도 있는 거고 사실은 재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양명은 두 개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 단순히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자신의 재능을 통해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그 재능에 알맞는 분야에 보내서 거기에서 직책을, 일을 하게 만들어서
정신토록 그 직책에 잘 맞기만 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해서 그 사람의 재능을 사회가 뽑아 써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대동사예요. 이게 공자의 대동사에서 다 아이디어를 얻어낸 겁니다. 선문 선생도 거기서 얻어내서 삼민주의를 만든 거고 왕양면 선생도 대동사에서 얻어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왕조 정치가 되면 다른 직업, 남의 직업을 왜 부러워하겠어요? 그건 탐진치의 작용이죠. 내 양심에 충족하고 내 재능을 제일 잘 쓰는 쪽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세상에 이바지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덕이 있다는 건 이미 불교로 말하면 림포체고, 근데 림포체 중에 의학 림포체가 있어요. 천문 림포체가 있고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럼 의학 림포체는 의학에 거기에서 보살도를 하는 거고, 천문 림포체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불만이 있겠어요? 어차피 다 양심의 달인들인데 양심을 표현하는 그 구체적 분야만 다른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양반들도 사실 다 양심의 달인들 아닌가요? 그러면 농사 쪽으로, 누구는 축산업 쪽으로, 누구는 상업으로, 누구는 공업으로 자기 재능을 발현하면 그 임금은 뭐 해야죠? 임금은 뭐가 다르죠? 임금하고. 임금은 이 모든 걸 경영하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덕이 뛰어나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그 덕, 뭘 이미 전제하고 있죠. 이걸 다 경영 능력이 있다니까요. 덕으로 모든 부서의 장관들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실은 양심 경영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사람 아닙니다. 뭐 원칙주의자 아닙니다. 원칙주의자는 그냥 꼰대예요, 꼰대. 자기 원칙만 지키고 있어요. 가정이 망해도요, 자기 원칙만 지킵니다. 난 타협할 수 없다. 그게 양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신념이죠. 누구든지 여러분 신념에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양심이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양심주의자랑 그 원칙주의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거랑 달라요. 착한 사람은 또 이게 그냥 어디 가서 모진말 못하고 다니고 때리면 맞고 웃어주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거랑 양심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것 또한 양심의 발현이긴 하지만 왜곡돼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양심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양심 전문가는 이건 고유 영역이에요. 이건 철학의 영역이에요. 철학자만이 양심 경영 전문가입니다. 양심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서, 자, 아까 농사 하나 지어도 결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양심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가지고요. 남은 못 읽을 때도 양심은 지금 이걸 원해 하고 귀신같이 판단해서 그쪽으로 경영을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고수예요. 고수. 성인이고. 그 달인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웬만한 달인들은 군자라고 하지만 아주 궁극의 달인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강 달인들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가 막히게 양심의 결을 읽어내서 처리해버려요. 문제를. 일반인은 그걸 읽어낼 수도 없어요. 지금 왜 이랬는지도 몰라요.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이 뭔 말인지 일반인 들으면 이해 잘 못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말했지? 근데 양심의 달인이 보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파악이 돼요. 그리고 공자님 수준의 최강 달인이 보면 정확히 알아요. 왜 이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요. 꽤 하시는데 하고 서로 이제 고수들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좀 하는데 막 이렇게 예수님하고 공자님 만나면 그럼 저쪽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당신 너는 어떻고 말하면서 서로 알아봐 줄 정도 된다는 건요. 그 수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 결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랑 만약에 베토벤이 만나서 음악을 서로 협조할 정도로 성인들끼리 만나면 이 양심이 딱 결을 알고 만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더구나 신앙으로 덤비는 분들은 제일 무서워요. 이제 이분들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믿기로 한 거지. 전혀 결은 파악 안 돼요. 음악의 결이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음악책 하나를 외워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식 시험은 되게 잘 풀죠. 느낌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다 이게 할 말이 없어지죠. 이해되시죠? 미술을 이렇게 글로 배우면요, 너 그려봐 할 때 할 말이 없죠. 뭐 할 게 없죠. 요리를 글로 배웠습니다 하는 게 돼요. 그 결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결을 안다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양심의 결을 안다는 게 이 철학이에요. 철학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절대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철학도 아니고 논리력이 뛰어나다고 철학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는 우주의 결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우주의 결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줘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결이 읽혀야 돼요. 후회 없이 자명하게 이건 우주가 원하는 거다는 걸 확연히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셨다라는 말이 가능해져요. 그 정도 고수가 돼야. 그게 공자님은 그걸 뭐라고 했죠?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결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 예수님, 아버지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다. 항상 나는 아버지랑 함께한다. 모든 판단을 아버지랑 함께한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양반들이 성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은 나도 조금 성경 읽고 하면 성인 될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하고 나면 꼭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님, 재림 예수만 한 100명 있대요. 예수님, 그럼 그 양반들이 저는 결을 알면 인정해 준다니까요. 예수님만큼 결을 읽어내면. 결도 못 읽어내면서 고수라고 주장하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제대로 된 공교육에서는요, 그 결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 자명해 찜찜해, 자명해 찜찜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개발하게 도와주되 자기 가진 재능에서도 또 상중하가 있겠죠. 상을 향해 가게 도와주되 중이면 또 어때요? 내 재능이 중밖에 안 되더라도 그 중을 양심에 맞게 이 사회에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될 이상적인 교육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이 사회를 나랑 둘러보지 않고 국민 전체를 나랑 둘러보지 않고 홍익하려고 하는 마음, 널리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내보내는 게 학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5 자, 5분만 쉴게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끝이 이대로 계속 끝까지 달려가야 돼서 5분은 더 깁니다. 잠깐만 화장실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